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힘든 마음을 안고 심리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있는 상담사가 마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처럼 명쾌한 정답을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 사람과는 헤어지세요. 그 회사에서는 나오세요. 와 같은 명확한 지침을 기다리는 마음. 하지만 오늘 저는 심리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좋은 상담사는 당신에게 절대로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심리상담 대학원 첫 학기,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내담자의 친구가 아니라 상담사다. 그러므로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돈을 지불하고 받는 전문적인 서비스이며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도구를 갖추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며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즉 용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올바른 상담은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언젠가 우리 없이도 자신의 두 날개로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당신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연장을 쥐어주고 그 사용법을 세심하게 알려줄 뿐 그 연장으로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더 이상 상담이 필요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고칠 명쾌한 처방전을 기대하고 상담실을 찾았지만 상담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답을 찾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상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 개인의 경험일 뿐 모든 상담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많은 동료 상담사들이 공감할 것이라 믿습니다. 상담사도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 앞에 앉아있는 내담자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약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위에 당신의 성장을 돕는다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상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감정을 숨기는 포커페이스를 훈련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상처주는 연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제발, 제발 그 사람에게서 떠나세요. 당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사람인지 나는 보이는데, 제발요. 하지만 이런 내면의 폭풍우 속에서도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무엇을 가장 바라시나요? 라고 말이죠.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응원하는 치어리더가 되어 소리치고 있지만 저는 당장 헤어져 라고 소리치는 당신의 절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친구들에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좋은 상담사는 당신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 과정을 함께 걷는 부드러운 안내자일 뿐 당신을 위한 특정 계획이나 의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은 포커페이스 아래에 깊숙이 묻어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법률 전문가나 의료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하거나 의학적 소견 또는 약물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며 자신의 전문 영역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역량과 윤리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상담사의 딜레마는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통받는 내담자를 만날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상담사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생존자라면 그 고통의 깊이를 알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정답과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은 강한 유혹이 있습니다. 제발 그 아버지와 연락을 끊으세요. 네, 당신 파트너는 바람 피우고 있는 게 맞아요. 그 친구는 계속 당신을 이용할 테니 같이 여행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임무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당신의 감정을 지지하고 당신의 경험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며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안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당신이 한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 선택을 하기까지 당신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탐색하며 결국에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온 생존자들은 종종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그냥 알려주세요. 단계별로 알려주시면 그대로 다 할게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그들이 얼마나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신호입니다. 제 파트너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 말을 제발 들어주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을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대화의 톤, 타이밍,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절하는 연습을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당신 쪽의 소통 방식만 다룰 수 있을 뿐 상대방인 나르시시스트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 분노, 가스라이팅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날은 놀랍도록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반응하다가도 어떤 날은 억제되지 않는 분노를 터뜨리고 또 어떤 날은 교묘하게 현실을 왜곡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이 이런 반응들에 내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돕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죠.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매우 총명한 여성이었지만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3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위태롭게 저울질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발적인 분노, 수동 공격적인 침묵, 그리고 그녀를 예민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미친 여자로 모는 가스라이팅이 그것이었죠. 그녀는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의견을 물으면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침묵으로 그녀와 아이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알았지만 남편의 반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녀는 점점 더 신중해지고 우유부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은 거봐, 당신은 역시 강박적이고 정상이 아니야 라는 남편의 비난에 대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친 여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때로 남편과 상의 없이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 중 일부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에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제 선택이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이 상황의 궁극적인 진실, 즉 근본적 수용이 필요한 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조종적이고 분노에 차 있으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미성숙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부부 상담, 경계선 설정, 심지어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온갖 노력들까지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 후 벌어질 법정 싸움과 아이들이 아빠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담자가 여전히 내가 말만 잘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라는 희망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아직 트라우마 유대의 가느다란 끈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문제는 그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올바른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방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기대치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마법처럼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관계 초기에 좋았던 시절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는 슬픈 진실을 마주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슬픔, 절망, 상실감, 불공평함, 그리고 어쩌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린아이 같은 희망이 무너지는 고통을 함께 겪어내는 것. 그것이 상담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관계는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는 정말로 힘든 과정입니다. 상담사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마법의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통받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내담자의 무력감이 상담사에게도 전해져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마법 같은 5단계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담의 진정한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3이라는 튼튼한 집을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당신의 도구 상자를 최고의 연장들로 가득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상담실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벅찰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부드럽고 안전한 착륙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도구들로 직접 지은 당신의 집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이건 온전히 내 것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입니다. 근본적인 수용, 현실적인 기대, 슬픔을 마주하는 것, 배신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건강한 목소리를 곁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상담사로서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당신의 목표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진실되고 편안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당신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상담은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당신이
그냥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마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이란 없을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당신에게 도구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순간에 당신 스스로에게 가장 진실된 말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뒤따르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의 내용이 필요할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공유가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기.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힘든 마음을 안고 싶니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있는 상담사가 마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처럼 명쾌한 정답을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 사람과는 헤어지세요. 그 회사에서는 나오세요. 와 같은 명확한 지침을 기다리는 마음. 하지만 오늘 저는 심리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좋은 상담사는 당신에게 절대로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심리상담 대학원 첫 학기,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내담자의 친구가 아니라 상담사다. 그러므로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돈을 지불하고 받는 전문적인 서비스이며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도구를 갖추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며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즉 용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올바른 상담은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언젠가 우리 없이도 자신의 두 날개로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당신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연장을 쥐어주고 그 사용법을 세심하게 알려줄 뿐, 그 연장으로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더 이상 상담이 필요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고칠 명쾌한 처방전을 기대하고 상담실을 찾았지만 상담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답을 찾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상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 개인의 경험일 뿐 모든 상담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많은 동료 상담사들이 공감할 것이라 믿습니다. 상담사도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 앞에 앉아있는 내담자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약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위에 당신의 성장을 돕는다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상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감정을 숨기는 포커페이스를 훈련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상처 주는 연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제발, 제발 그 사람에게서 떠나세요. 당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사람인지 나는 보이는데. 제발요. 하지만 이런 내면의 폭풍우 속에서도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무엇을 가장 바라시나요? 라고 말이죠.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응원하는 치어리더가 되어 소리치고 있지만 저는 당장 헤어져 라고 소리치는 당신의 절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친구들에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좋은 상담사는 당신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 과정을 함께 걷는 부드러운 안내자일 뿐 당신을 위한 특정 계획이나 의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은 포커페이스 아래에 깊숙이 묻어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법률 전문가나 의료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하거나 의학적 소견 또는 약물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며 자신의 전문 영역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역량과 윤리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상담사의 딜레마는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통받는 내담자를 만날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상담사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생존자라면 그 고통의 깊이를 알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정답과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은 강한 유혹이 있습니다. 제발 그 아버지와 연락을 끊으세요. 네, 당신 파트너는 바람 피우고 있는 게 맞아요. 그 친구는 계속 당신을 이용할 테니 같이 여행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임무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당신의 감정을 지지하고 당신의 경험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며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안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당신이 한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 선택을 하기까지 당신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탐색하며 결국에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온 생존자들은 종종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그냥 알려주세요. 단계별로 알려주시면 그대로 다 할게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그들이 얼마나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신호입니다. 제 파트너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 말을 제발 들어주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을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대화의 톤, 타이밍,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절하는 연습을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당신 쪽의 소통 방식만 다룰 수 있을 뿐 상대방인 나르시시스트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 분노, 가스라이팅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날은 놀랍도록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반응하다가도 어떤 날은 억제되지 않는 분노를 터뜨리고 또 어떤 날은 교묘하게 현실을 왜곡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이 이런 반응들에 내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돕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죠.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매우 총명한 여성이었지만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3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위태롭게 저울질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발적인 분노, 수동 공격적인 침묵,
그리고 그녀를 예민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미친 여자로 모는 가스라이팅이 그것이었죠. 그녀는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딜레머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의견을 물으면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침묵으로 그녀와 아이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알았지만 남편의 반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녀는 점점 더 신중해지고 우유부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은 거봐, 당신은 역시 강박적이고 정상이 아니야 라는 남편의 비난에 대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친 여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때로 남편과 상의 없이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 중 일부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에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제 선택이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이 상황의 궁극적인 진실, 즉 근본적 수용이 필요한 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조종적이고 분노에 차 있으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미성숙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부부 상담, 경계선 설정, 심지어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온갖 노력들까지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 후 벌어질 법정 싸움과 아이들이 아빠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담자가 여전히 내가 말만 잘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라는 희망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아직 트라우마 유대의 가느다란 끈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문제는 그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올바른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방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기대치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마법처럼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관계 초기에 좋았던 시절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는 슬픈 진실을 마주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슬픔, 절망, 상실감, 불공평함, 그리고 어쩌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린아이 같은 희망이 무너지는 고통을 함께 겪어내는 것. 그것이 상담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관계는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는 정말로 힘든 과정입니다. 상담사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마법의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통받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내담자의 무력감이 상담사에게도 전해져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마법 같은 5단계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담의 진정한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3이라는 튼튼한 집을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당신의 도구 상자를 최고의 연장들로 가득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상담실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벅찰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부드럽고 안전한 착륙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도구들로 직접 지은 당신의 집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이건 온전히 내 것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입니다. 근본적인 수용, 현실적인 기대, 슬픔을 마주하는 것, 배신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건강한 목소리를 곁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상담사로서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당신의 목표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진실되고 편안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당신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상담은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당신이 그냥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마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이란 없을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당신에게 도구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순간에 당신 스스로에게 가장 진실된 말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뒤따르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의 내용이 필요할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공유가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길.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힘든 마음을 안고 싶니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있는 상담사가 마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처럼 명쾌한 정답을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 사람과는 헤어지세요. 그 회사에서는 나오세요. 와 같은 명확한 지침을 기다리는 마음. 하지만 오늘 저는 심리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좋은 상담사는 당신에게 절대로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심리상담 대학원 첫 학기,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내담자의 친구가 아니라 상담사다. 그러므로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돈을 지불하고 받는 전문적인 서비스이며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도구를 갖추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며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즉 용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올바른 상담은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언젠가 우리 없이도 자신의 두 날개로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당신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연장을 쥐어주고 그 사용법을 세심하게 알려줄 뿐, 그 연장으로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더 이상 상담이 필요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고칠 명쾌한 처방전을 기대하고 상담실을 찾았지만 상담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답을 찾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상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 개인의 경험일 뿐 모든 상담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많은 동료 상담사들이 공감할 것이라 믿습니다. 상담사도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 앞에 앉아있는 내담자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약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위에 당신의 성장을 돕는다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상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감정을 숨기는 포커페이스를 훈련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상처 주는 연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제발, 제발 그 사람에게서 떠나세요. 당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사람인지 나는 보이는데, 제발요. 하지만 이런 내면의 폭풍우 속에서도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무엇을 가장 바라시나요? 라고 말이죠.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응원하는 치어리더가 되어 소리치고 있지만 저는 당장 헤어져 라고 소리치는 당신의 절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친구들에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좋은 상담사는 당신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 과정을 함께 걷는 부드러운 안내자일 뿐 당신을 위한 특정 계획이나 의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은 포커페이스 아래에 깊숙이 묻어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법률 전문가나 의료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하거나 의학적 소견 또는 약물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며 자신의 전문 영역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역량과 윤리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상담사의 딜레마는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통받는 내담자를 만날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상담사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생존자라면 그 고통의 깊이를 알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정답과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은 강한 유혹이 있습니다. 제발 그 아버지와 연락을 끊으세요. 네, 당신 파트너는 바람 피우고 있는 게 맞아요. 그 친구는 계속 당신을 이용할 테니 같이 여행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임무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당신의 감정을 지지하고 당신의 경험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며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안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당신이 한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 선택을 하기까지 당신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탐색하며 결국에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온 생존자들은 종종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그냥 알려주세요. 단계별로 알려주시면 그대로 다 할게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그들이 얼마나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신호입니다. 제 파트너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 말을 제발 들어주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을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대화의 톤, 타이밍,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절하는 연습을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당신 쪽의 소통 방식만 다룰 수 있을 뿐 상대방인 나르시시스트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 분노, 가스라이팅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날은 놀랍도록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반응하다가도 어떤 날은 억제되지 않는 분노를 터뜨리고 또 어떤 날은 교묘하게 현실을 왜곡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이 이런 반응들에 내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돕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죠.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매우 총명한 여성이었지만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3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위태롭게 저울질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발적인 분노, 수동 공격적인 침묵, 그리고 그녀를 예민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미친 여자로 모는 가스라이팅이 그것이었죠. 그녀는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의견을 물으면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침묵으로 그녀와 아이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알았지만 남편의 반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녀는 점점 더 신중해지고 우유부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은 거봐, 당신은 역시 강박적이고 정상이 아니야 라는 남편의 비난에 대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친 여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때로 남편과 상의 없이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 중 일부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에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제 선택이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이 상황의 궁극적인 진실, 즉 근본적 수용이 필요한 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조종적이고 분노에 차 있으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미성숙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부부 상담, 경계선 설정, 심지어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온갖 노력들까지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 후 벌어질 법정 싸움과 아이들이 아빠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담자가 여전히 내가 말만 잘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라는 희망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아직 트라우마 유대의 가느다란 끈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문제는 그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올바른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방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기대치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마법처럼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관계 초기에 좋았던 시절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는 슬픈 진실을 마주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슬픔, 절망, 상실감, 불공평함, 그리고 어쩌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린아이 같은 희망이 무너지는 고통을 함께 겪어내는 것. 그것이 상담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분명 달라질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관계는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는 정말로 힘든 과정입니다. 상담사는 마법사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 대한 마법의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계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습니다. 25년 전만 해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고통받으며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때로는 내담자의 무력감이 상담사에게도 전해져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마법 같은 5단계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담의 진정한 목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3이라는 튼튼한 집을 스스로 지을 수 있도록 당신의 도구 상자를 최고의 연장들로 가득 채워주는 사람입니다. 상담실은 세상이 너무 힘들고 벅찰 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부드럽고 안전한 착륙 지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그 도구들로 직접 지은 당신의 집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며 이건 온전히 내 것이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함께 나아갈 길입니다. 근본적인 수용, 현실적인 기대, 슬픔을 마주하는 것, 배신 트라우마를 이해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편이 되어주는 건강한 목소리를 곁에 두는 것. 이것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상담사로서 이것 하나만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당신의 목표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진실되고 편안한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당신 곁을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상담은 이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언젠가 당신이 그냥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라고 말할 때 저는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아마도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이란 없을 겁니다. 그 대신 우리는 당신에게 도구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순간에 당신 스스로에게 가장 진실된 말을 찾아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후에 어떤 결과가 뒤따르더라도 그것을 감당해낼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이 영상의 내용이 필요할지 모르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공유가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평온과 지혜가 함께하길.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나요? 힘든 마음을 안고 싶니 상담실 문을 열었을 때 그곳에 있는 상담사가 마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해결사처럼 명쾌한 정답을 알려줄 것이라는 기대 말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 사람과는 헤어지세요. 그 회사에서는 나오세요. 와 같은 명확한 지침을 기다리는 마음. 하지만 오늘 저는 심리 상담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어쩌면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왜 좋은 상담사는 당신에게 절대로 직접적인 조언을 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깊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심리상담 대학원 첫 학기, 학생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내담자의 친구가 아니라 상담사다. 그러므로 조언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담은 돈을 지불하고 받는 전문적인 서비스이며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당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도구를 갖추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며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내면의 힘, 즉 용량을 키우도록 돕는 것입니다. 윤리적이고 올바른 상담은 내담자가 상담사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언젠가 우리 없이도
자신의 두 날개로 멋지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입니다. 당신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키워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여러분에게 다양한 연장을 쥐어주고 그 사용법을 세심하게 알려줄 뿐, 그 연장으로 어떤 모양의 집을 지을지는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언젠가 당신이 더 이상 상담이 필요 없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생을 고칠 명쾌한 처방전을 기대하고 상담실을 찾았지만 상담사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답을 찾게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상담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 개인의 경험일 뿐 모든 상담사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 많은 동료 상담사들이 공감할 것이라 믿습니다. 상담사도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감정을 가진 인간이기에 우리 앞에 앉아있는 내담자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약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위에 당신의 성장을 돕는다는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 믿으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상담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결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감정을 숨기는 포커페이스를 훈련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자신을 끊임없이 배신하고 상처주는 연인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 머릿속에서는 이런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제발, 제발 그 사람에게서 떠나세요. 당신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똑똑하고 멋진 사람인지 나는 보이는데, 제발요. 하지만 이런 내면의 폭풍우 속에서도 저는 평정심을 유지하며 이렇게 질문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선택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신가요? 무엇을 가장 바라시나요? 라고 말이죠. 마음속으로는 당신을 응원하는 치어리더가 되어 소리치고 있지만 저는 당장 헤어져 라고 소리치는 당신의 절친한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친구들에게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좋은 상담사는 당신의 결정을 지지하고 그 과정을 함께 걷는 부드러운 안내자일 뿐 당신을 위한 특정 계획이나 의도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은 포커페이스 아래에 깊숙이 묻어두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법률 전문가나 의료인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하거나 의학적 소견 또는 약물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며 자신의 전문 영역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역량과 윤리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상담사의 딜레마는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고통받는 내담자를 만날 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만약 상담사 자신도 과거에 비슷한 경험을 한 생존자라면 그 고통의 깊이를 알기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정답과 해결책을 알려주고 싶은 강한 유혹이 있습니다. 제발 그 아버지와 연락을 끊으세요. 네, 당신 파트너는 바람 피우고 있는 게 맞아요. 그 친구는 계속 당신을 이용할 테니 같이 여행 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이런 말들이 턱 밑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임무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은 당신의 감정을 지지하고 당신의 경험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주며 당신의 진짜 모습이 안전하게 드러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당신이 한 선택이 최선의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그 선택을 하기까지 당신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에 집중하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함께 탐색하며 결국에는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온 생존자들은 종종 상담실에 와서 이렇게 애원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 그냥 알려주세요. 단계별로 알려주시면 그대로 다 할게요. 뭐라고 말해야 하죠? 어떻게 해야 그 사람이 화를 내지 않을까요? 이 질문은 그들이 얼마나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신호입니다. 제 파트너가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지 않게, 분노를 터뜨리지 않게 말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 말을 제발 들어주게 만드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요구라는 것을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알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대화의 톤, 타이밍, 현실적인 기대치를 조절하는 연습을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당신 쪽의 소통 방식만 다룰 수 있을 뿐 상대방인 나르시시스트의 예측 불가능한 반응, 분노, 가스라이팅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어떤 날은 놀랍도록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반응하다가도 어떤 날은 억제되지 않는 분노를 터뜨리고 또 어떤 날은 교묘하게 현실을 왜곡합니다. 우리가 상담을 통해 할 수 있는 최선은 당신이 이런 반응들에 내면적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돕고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완벽한 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돕는 것이죠. 몇 년 전 제가 상담했던 한 내담자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녀는 매우 총명한 여성이었지만 나르시시스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속에서 3가지 극단적인 상황을 위태롭게 저울질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발적인 분노, 수동 공격적인 침묵, 그리고 그녀를 예민하고 망상에 사로잡힌 미친 여자로 모는 가스라이팅이 그것이었죠. 그녀는 집안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남편에게 의견을 물으면 그는 소리를 지르거나 며칠씩 말을 하지 않는 침묵으로 그녀와 아이들까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알았지만 남편의 반응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녀는 점점 더 신중해지고 우유부단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은 거봐, 당신은 역시 강박적이고 정상이 아니야 라는 남편의 비난에 대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미친 여자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 때로 남편과 상의 없이 결정을 내렸고 그 결정 중 일부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녀는 상담실에 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제 두려움 때문에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있어요. 가정을 지키고 싶지만 제 선택이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저를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는 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요. 이 상황의 궁극적인 진실, 즉 근본적 수용이 필요한 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녀가 조종적이고 분노에 차 있으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미성숙한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부부 상담, 경계선 설정, 심지어 남편의 기분을 맞추기 위한 온갖 노력들까지 그 어떤 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혼 후 벌어질 법정 싸움과 아이들이 아빠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내담자가 여전히 내가 말만 잘하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라는 희망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은 아직 트라우마 유대의 가느다란 끈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상대방은 변하지 않는다는 차가운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을 방해합니다. 문제는 그의 행동이 용납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자신이 올바른 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탓하게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담자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방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의 기대치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마법처럼 다른 사람으로 바꾸거나 관계 초기에 좋았던 시절로 되돌릴 방법은 없다는 슬픈 진실을 마주 보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내담자가 느끼는 슬픔,